이번 주제는 허세에도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대기업 대리 2년차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거두절미하고요. 마음 편하게 사내 골프 문화라 쓰고 허세 문화라 읽습니다에 휩쓸려야 할지 스위치 딱 끄고 저만의 길을 가야 할지 고민이 많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그냥 평범보다 조금 더 성실하게 살아서 나름 치열하게 경쟁해서 대기업에 들어왔고요. 이렇게 살아서 언제 내 집 마련하지 막막한 와중에 부인남 채널을 알게 돼서 돈 불리는데 눈을 막 떴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 투자 성과도 없고요. 입덕 벌어질 목돈도 없지만 이 세계를 알고 계획하는 것과 그 전의 삶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눈을 뜨게 되면 기존의 어떤 그 판이 좀 다르게 보이긴 하죠. 근데 제 마인드가 달라지는 것과 무관하게 제 주변은 그대로 돌아가는지라 그 사이에 딜레마가 느껴집니다. 어떤 딜레마일까?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했던 동기들이 하나 둘 돈 맛을 보고요. 돈 잘 벌리니까 대기업이니까 한 달에 뭐 용돈으로 막 40, 50 쓰던 대학생들이 갑자기 취업해가지고 월급 막 300, 400 꽂힌단 말이죠. 돈 맛을 보게 되죠. 다양한 사람과 연애하고 세상을 알아가면서 점점 돈 쓰는 취미에 대한 주제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 이 회장 체질의 멀끔한 애가 아나운서를 사귀면서 이러면 뭐 친구들 사이에서 영웅이 되겠죠. 골프를 배웠는데 이걸 계기로 남자 동기 그룹을 비롯해서 다수의 동료들이 골프에 눈을 뜨고 나도 아나운서 만날 거야. 나도 만날 거야 라는 거죠. 라운딩, 골프웨어 등등 SNS를 다채롭게 꾸미고 있네요. 원래는 다 같이 좀 큰 돈 쓰는 일이라면 파인다이닝, 요즘에는 뭐 오마카세족들이라고 하는데 오마카세 정도는 먹어야지 하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골프로 가더니 이제는 제가 좀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도 단톡방에는 이번 주 라운딩 갈 사람 투표를 하고 있고요. 저 빼고 골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골프장이 좋네 안 좋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겠죠.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스스로 고립되는 게 쉬웠으면 누구든 부자가 되었겠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 믿기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20, 30대가 골프 치는 거를 뭐 저렇게까지 한다고? 근데 실제입니다. 저도 들은 바가 있고 많이들 친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골프장이 되게 특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야외를 나갈 수도 없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근데 뭐 거리 두기 하고 술도 못 먹게 했잖아요. 그때 옛날에는 뭐 그 시간 제한도 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할 일이 없었는데 이 골프장은 거기에서 항상 제외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에서 뭔가 만나서 골프를 친다. 이게 해외도 못 나가니까 되게 몰리면서 더 떴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젊은 사람들도 골프 별로 관심 없다가 할 게 없으니까 골프라도 좀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는 야 골프 너무 재밌다라고 하면서 문화현상이 돼버린 거죠. 2021년에 골프장 방문객이 5,057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복 방문객이 많겠지만 이 정도면은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골프를 쳐봤다. 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숫자잖아요. 해외 관광객들은 별로 없었을 테니까. 근데 이걸 통계에서도 볼 수 있는 게 골프를 칠 줄 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만 18세 이상 한국인 대상으로 봤더니 한 3분의 1이 골프를 칠 줄 안다고 대답을 한대요. 근데 저도 골프를 한번 쳐봤는데 골프 칠 줄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골프 칠 줄 모른다고 대답을 할 것 같은데 골프 칠 줄 안다라는 게 3명 중에 1명? 그 정도면은 진짜 골프를 많이 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 뭐 팬데믹 다 끝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뭐 실내 마스크도 뭐 떼네 안 떼네 뭐 벗네 안 벗네 하는데 이런 엔데믹에서 골프장 특수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해외 나가는데 골프를 누가 한국에서 치겠냐 이거죠. 근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어떤 그 예상 자료를 보면요. 23년도에도 오히려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해서 이 골프장 및 골프 연습장의 시장 규모가 한 9조 정도로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외로 나가는 수요도 분명히 있지만 이 시장 자체, 이 한국 골프 시장 파이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니 왜 나가서 골프도 칠 텐데 막 동남아도 가고 이제 다 골프 치러 나갈 텐데 왜 이게 엔데믹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2030 세대들이 이제 탄탄하게 수요를 받쳐주는 거죠.
지금 뭐 통계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진 못했지만 어떤 특정한 골프장에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다수를 보니까 뭐 비슷하겠죠. 거의 5대 5더라. 4050하고 2030이 거의 5대 5 정도로 많이 늘었대요. 옛날에는 이쪽이 훨씬 많았을 텐데 이제는 2030들도 진짜 많이 골프장에 온다 이거죠. 자, 그게 어디서도 확인해 볼 수 있냐면은 올해 1, 3분기 신세계백화점 골프웨어 연령대별 매출 신장률을 봤더니 30대가 21%로 가파르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물론 20대는 여전히 그래도 좀 골프를 치기에는 아직은 좀 어리죠. 21살이 뭐 대학생이 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많이 늘어나고 있고 40대, 50대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대가 주축이 돼가지고 골프를 많이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골프웨어 시장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 중에서 골프를 처음 치면 뭐 이제 골린이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골린이들 중에 절반이 2030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성들이 골프를 치러 와도 4050이 더 많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혼하시고 여유가 좀 생겼을 때 많이들 치러 오셨다면은 지금은 2030 미혼 여성들도 많이 골프를 친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 골퍼가 과거에는 한 20% 정도였다면 지금은 거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왔다. 그러니까 2030이 반, 그 반에서도 이제 2030 여성분들이 거의 또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 치던 사람들, 여성 젊은 골퍼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수요가 폭발한 거죠. 그러면 왜? 궁금하잖아. 왜 골프장이 2030 여성들의 핫플레이스가 된 거냐 도대체. 이게 해외여행이 막혀서인 거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해외여행은 2030 여성분들이 많이 가는 통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히면서 뭐 이쪽으로 수요가 전환된 것도 있겠지만, 이게 뭐 다수의 제가 이제 의견을 물어보니까 쳐보니까 너무 재밌고 좋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적인 의견이더라. 왜 그러냐면 이게 거리두기 영향도 없잖아요, 사실. 야외고 뭐 마스크 쓰고 뭐 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거의 뭐 거리두기와는 영향이 없었고, 그리고 술도 못 먹고 식사도 잘 못했는데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좀 별로잖아요. 근데 뭔가 모임은 해야 되고 친구들끼리 좀 놀아야 돼. 근데 이런 거에 골프가 딱이더라. 거기다가 해외도 못 가고 뭔가 여행 가기 좀 애매할 때 뭔가 야외 나들이 가는 기분이 너무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겸사겸사 모이면서 좀 골프 쪽으로 많이들 가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골프장과 이 인스타그램의 조합, 요 두 개가 만나면서 이제 콜라보가 일어나서 요게 폭발한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이제 골프장에 가서 이제 골프를 쳐야 되는데, 골프 치다 보면 이제 뒤에 뒷팀이 있어요. 그럼 이제 빨리 앞으로 나가줘야 되거든요. 앞에서 쌓이기 시작하면은 뒤에서 이제 드라이버도 못 치고 가만히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저기서 막 셀카 찍고 막 이러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 오래 찍는다고 막 싸우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뭐 블라인드 같은 거 보니까 뭐 이런 글들도 있더라고요. 뭐 여자들의 뭐 골프 허세를 분석해 봤는데, 뭐 이쁜 옷 입고 라운딩 가가지고 골프 치는 사진 영상 몇 개 보고 뭐 나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서 연습장 등록하고 그냥 바로 가. 바로 가가지고 골프장 찍으면서 인스타 스토리 올리고 개인샷, 카트샷, 스윙샷, 단체샷, 어드레스 샷 등 몇백 장 찍는다. 자세 및 포즈 그리고 인스타그램 완전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다. 활용점정 란딩 마치고, 이런 표현은 좀 그렇죠. 막걸리나 음식 먹는 거 이쁘장하게 찍으면은 사진 수백 장 찍고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라운딩 한번 가면은 일주일치 업로드 걱정이 없다 이거죠. 인스타를 할 때 골프도 한번 하면 뭐 옷 사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올릴 게 천지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이 인스타와 이 골프의 조합이 너무 잘 맞는 거죠. 그러면 여자만 그러냐? 아니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어떠냐면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0년 됐지만, 결혼하기 전에 2030 미혼 남자들의 특이 있습니다. 뭐냐? 간단해. 너무 단순해. 20대, 30대 미혼 남자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여자가 많다? 그러면 간다. 어딘가에 여자들이 많다? 그러면은 그냥 우린 가는 거야. 남자들은, 미혼 남자들은. 근데 2030 여자들이 골프를 많이 쳐? 야, 그러면 야, 우리는 가는 거야. 난 골프 안 좋아해도 우선 가. 여러분들이 다 까먹으셨겠지만 10년 전에 2012년에 솔로 대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솔로 대첩 기억하시나요? 전혀 모르실 텐데, 이게 그 인터넷에서 시작된 그냥 어떤 플래시몹 같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솔로들이여 일어나라. 우리 24일에
같이 모여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서로 픽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커플 되는 거 어때요? 라고 누가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광분해가지고 모든 그 막 언론에서 막 난리 났었습니다. 진짜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의도 공원에서 이 솔로들, 남녀들이 만나가지고 정말 사랑의 짝짓기 이런 걸 하면서 커플이 될 것이냐 해서 막 카메라들 막 동원되고 막 방송에서 막 난리가 났었는데 현실은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 남자들이 한 이 정도로 남자들이 한 이 정도 왔고요. 여성분들이 한 요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후기로는 갔더니 남자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서워서 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 멀리에서부터 느껴지는 그 뭔가 군대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저는 그냥 잠깐 갔다가 도망쳐 왔답니다. 뭐 이런 그런 사연들이 많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남자들은 여자가 온다? 그럼 가는 거야. 야, 여자가 온대. 그래, 그럼 가야지. 여자들이 골프를 친대. 야, 그럼 쳐야지. 야, 우리도 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들, 특히 이제 30세대들, 20세대는 아직 좀 취업도 해야 되고 좀 군대도 가야 되고 하니까 30세대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야, 골프장 가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0대가 골프 의류 판매가 112%가 증가해. 골프 치러 가려면은 추리닝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프 옷은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명확한 거였죠. 2030 여성들이 골프장에 나타난다는 걸 알고 옷 산 거야. 옷을 사가지고 이제 연습 시작하면서 야, 무조건 나가는 거지. 어디서 오셨어요? 막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골프를 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전통적인 이미지는 뭐죠? 골프 친다? 야, 그러면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아닌가? 경제력으로 좀 여유가 있지 않나? 근데 내가 골프를 치는 모습을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인스타에 올린다? 그럼 나는 괜찮은 사람일지도? 약간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논리가. 근데 이게 여성분들도 많이 가고, 그리고 가서 이제 재밌게 뭐 놀고, 너무 즐거워. 근데 남자들도 또 거기 가고. 그러니까 또 좋은 남자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여자분들도 또 늘어나고. 그럼 또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또 남자들이 또 가는. 뭔가 이 의도치 않은 선순환 구조가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카톡이나 이런 걸 찾아서 뭐 오픈 채팅방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골프 번개나 뭐 골프 조인 뭐 이런 거 하면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미혼 남녀들의 어떤 사교의 장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글도 올라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골프를 치는 거를 티내고 싶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 TV 소개팅 프로그램 봐도 다 골프 친다고 하고 인스타도 보면 다 골프 치고 있고 뭐 라운딩 뭐 이러고 있고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건 얘기 안 해. 귀족 스포츠는 다른가? 다 꽤 잘 나가는 사람이야라는 거를 표시하는 그런 어떤 수단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2030들이 갑자기 돈을 잘 버는 거냐고. 물론 잘 버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렇게 붐이 될 정도로 막 전년 대비 112%의 골프 의류가 잘 팔릴 정도로 뭔가 사람들이 돈을 엄청 벌기 시작한 걸까? 그건 아니겠죠. 이거는 뭐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좀 유독 심한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 인정 욕구와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만나가지고 요즘 뭐 인플레이션이 뭐 원자재에서도 오지만 이 허세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게 오고 있다. 제가 항상 뭐 이런 얘기하면 인스타를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인스타를 까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가장 많이 쓰는 앱이 뭔지 보면 명확합니다. 카톡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뭐 거의 뭐 요즘에 TV보다 많이 보니까 쿠팡, 네이버는 사용은 많이 하지만 사용 시간은 뭐 그래 높지 않겠죠. 밴드는 이제 아무래도 좀 50, 60 세대 분들이 많이 쓰시고 지도 검색은 해야지. 배달의 민족 잠깐 쓰고 물건 받으면 끝인 거고 당근마켓 이런 거 사용은 많이 하지만 사용 시간은 길잖아요. 사용 시간이 뭐가 제일 길어?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특히 2030들의 인생은 카톡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점철되어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뭡니까? 유튜브는 그냥 보는 거고 카톡은 친구랑 얘기하는 거라면 인스타그램은 이걸 할 수 있죠. 부자가 될 수는 없어. 내가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부자인 척은 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나는 부자인 나, 이 사이버 부캐죠. 사이버 부 캐릭터가 인스타그램의 내가 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이버 캐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템빨, 현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스타그램에 있는 내 부캐의 이미지를 살려주기 위해서 진짜 현질을 하는 거예요. 뭐 골프장도 가고 명품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가고 하는 거죠. 왜?
인스타그램에 부캐 사진을 올려줘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다. 자, 그러면 뭐 여자들만 그러냐? 아닙니다. 남자들은 뭐 이쪽이 있죠. 요즘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차는 벤츠. 차는 벤츠라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아, 제가 요즘 고민인 게요. 아, 이거 저 현대차 그랜저 살 바에는 차라리 중고로 벤츠 사는 게 낫지 않나요? 그게 더 먹히지 않나요? 하는 사람들 진짜 많고요. 이제 이것도 인플레가 생겨.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 그게 이제는 벤츠 독일 3사도 너무 많고 이게 포르쉐 아닙니까? 이게 남자는 포르쉐 아닌가? 그러면 포르쉐는 뭐가 있냐면 박스터가 있어요. 박스터가 좀 싸거든요. 이게 또 구형 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고 박스터를 사면은 거의 요 벤츠 사는 가격에 조금만 더 얹으면은 포르쉐 마크를 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포르쉐가 박스터인지 911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리고 그게 무슨 차인지도 모르고 그냥 포르쉐 마크가 달려 있으면 그만이고 차 키 모양은 똑같아. 차 키에 포르쉐 박혀 있는데 이게 인스타로 가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나는 부자인 사이버 캐릭이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하도 인플레이션이 심해져가지고 이 C클래스 있어요. 벤츠의 C클래스 중고를 친구가 만약에 사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축하한다 라고 하기도 하지만 야 C클래스 왜 사냐? 야 그게 벤츠냐? 야, 벤츠는 최소 E클래스는 타야지. 이런 얘기 합니다. 야 그러면 너는 못 타는데 라고 막 화내요. 나도 뭐 요새 막 알아봐. 나 박스터 알아보고 있잖아. 그래? 야 그럼 알아보는 거 말고 너 지금 뭐 타냐고 정확하게 말해봐. 너 뭐 타고 왔어 오늘? 아니 나 뭐 지하철 타고 오긴 했는데 야 C클래스가 벤츠냐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허세 인플레이션도 지금 극심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청년들은 왜 하필 골프 쪽에 빠진 걸까? 골프 특수? 그것도 있지만 저는 그거 넘어서 그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 나름대로 세운 이 가설입니다. 이거는 그냥 전혀 통계는 없어요. 근데 이 허세도 이 피라미드가 있는데 바디 프로필 있죠. 바디 프로필은 뭐 허세일 수도 있고 허세가 아닐 수도 있는데 바디 프로필 쪽에서 좀 많이 시작을 하셨어요. 이게 좀 저렴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바디 프로필은 뭔가 의미도 있어. 그래서 내 몸을 좀 이쁘게 만들고 싶다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디 프로필을 찍어서 뭔가 멋진 몸매를 내 인스타에 올린다는 것도 허세의 피라미드에 보면 아주 하위권, 그러니까 허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약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살짝 넘어가면 이제 파인 다이닝, 약간 조금 고급 음식 있는 거 있죠. 요런 거 찍어서 올리는 분들 많잖아요. 나 뭐 유명 셰프네 집 가서 먹었어. 맛있더라 막 하면서 뭐 오늘은 뭐 먹었는데 지난 집과 뭔가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막 하면서 막 그 카메라 막 DSLR 같은 거 막 엄청 찍는 분들 많잖아요. 요쪽도 이제 허세 쪽에 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뭐 전통의 허세, 명품도 사시는데 골프도 이제 하위 티어입니다. 하위.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골프가 그렇게 허세 부리는데 가성비가 나쁘지 않아요. 파인다이닝 너무 많이 가 요즘에. 많이 가지. 신라호텔 망고빙수 없어졌어. 하도 많이 오니까. 명품 다 사. 짝퉁도 사고 한단 말이죠. 근데 골프는 짝퉁이 없잖아요. 골프장 가서 치는 거는 우선 그래도 뭐 중고채를 사든 뭐 하든 어쨌든 돈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좀 괜찮은데? 라고 여기에 온 것 같아요. 여기 다음이 이제 시계 같은 거죠. 시계가 꽤 비싸잖아요. 시계 쉽게 못 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죠. 차가 뭐 단순히 뭐 G80 뭐 이런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뭐 포르쉐라든지 뭐 AMG 붙은 거, 뭐 M 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사면서 나 좀 잘 나간다라는 거 표현을 하는데 집은 사실 이 허세가 좀 어렵습니다. 집은 어떻게 되죠? 집은 우리가 이제 인스타에 사진 올리잖아요. 그러면 야, 나 어디 뭐 살아라고 하면 올리면 뭐라 그래 친구들이. 너 전세야 월세야 매매야. 이거 바로 물어보자. 너 전세야 월세야 자가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물어보는데 주저하지 않아. 차 같은 거야 뭐 리스로 살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부로도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야, 너 차 샀네. 야, 멋있다라고 하지만 집은 바로 너 전세지? 너 월세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허세 부리기가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 정도만 돼도 사실 허세가 많지 않습니다. 뭐 등기 필증 뭐 이런 거 올리는 분들이 이게 허세는 아니죠. 근데 집보다 인테리어가 더 높아. 왜냐면 집을 사야 인테리어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전셋집에 인테리어를 바를 수는 없잖아요. 전셋집에 뭐 월세집에다가 인테리어를 막 2억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정도 가면은 허세가 아닙니다. 집을 샀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차도 샀겠죠.
그러니까 시계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차고 이 차를 타고 골프를 치러 가잖아요. 근데 간 김에 명품도 사는 거지. 어느 정도 좀 일반적인 명품도 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 파인다이닝을 가시는 거고 몸매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헬스나 바디 프로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인테리어의 다음이 있습니다. 뭐냐? 가구다. 가구로 가면 이제 끝이 없습니다. 진짜 끝이 없어 이쪽은. 근데 가구만 좋아. 근데 35년 된 주공 아파트, 뭐 잠실 주공 5단지에 인테리어 없이 가구만 막 수천만 원짜리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되면 그 다음은 가구로 간다. 가구가 뭐 평범한 의자 하나가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하고 그냥 책상 하나가 막 몇천씩 하죠. 몇 억도 가죠. 그러니까 이 허세의 피라미드가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골프가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허세를 부리는데 이 허세 인플레이션까지 오게 되니까 더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따라잡으려고 허세를 키우면 키울수록 점점 이게 구렁텅이로 빠져. 그러니까 이건 점점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접점으로 골프를 찾은 것 같아요. 골프는 이 짝퉁이 없으니까 어쨌든 사진이 남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골프 치면 안 되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텐데 그런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뭐 저의 기준입니다. 제 기준인데 한 세후 한 연 1억 5천 정도 벌면은 뭐 쳐도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골프를 그래도 한 달에 뭐 한두 번 이상은 가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못해도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골프 좀 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1,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들어가지. 연으로요. 그리고 골프 좋아해요. 그러면 뭐 당연히 2천 이상은 쓰셔야 되니까 한 세후 한 1억 5천 정도 버시면은 뭐 자기 만족 개념으로 하는 거 괜찮다. 그러면은 세후 1억 5천 정도 벌려면 연봉이 한 3억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그러니까 치지 말라 이거죠. 우리 방송 보는 분들은 그냥 골프를 안 치는 게 가장 좋다. 골프 치는 거는 좀 사치에 가깝습니다. 자, 이 허세랑 자기 만족은 이 외관은 똑같은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 자기 만족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골프를 좋아해. 그리고 내가 골프가 재밌어. 그래서 그냥 골프를 치는 거야. 그거는 허세가 아닐 수도 있죠. 그냥 내가 재밌어서 내가 만족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뭐냐면 돈이 남아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골프를 좋아하면 또 세후 한 1억 5천 벌어. 그래? 나 뭐 하지?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1,200을 내가 통장에 꽂히니까 심심하다. 골프나 한번 칠까? 그러면 쳐도 된다. 이건 허세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허세라는 건 뭐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이 모아야 되는 거야. 악착같이. 길을 모아야 되는 게 허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푸어와 그냥 부자의 차이는 차를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과 이 차를 위해서 모든 길을 모으는 게 차이겠죠. 아까도 그래서 나왔지만 오늘 저 탁구장 왔어요. 탁구 너무 재밌어요. 라는 인스타 피드가 거의 없어요. 탁구 너무 재밌죠. 물론 이런 분이 없진 않지만 골프에 비해서 정말 적어요. 탁린이 한번 쳐보세요. 골린이랑 탁린이 쳐보시고 그 인스타 사진의 그 감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없어. 왜냐면 탁구장은 다 녹색이야. 녹색에 파란색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 지하야. 웬만하면 지하 아니면 2층이거든요. 근데 가보면 다 유니폼 입고 있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고 느낌도 안 와. 그냥 내가 진짜 좋아하면은 뭐 탁구장 왔어요. 너무 재밌어요. 하지만 관심이 없다. 근데 이 골프나 이런 거 올리면은 막 부럽다. 너 너무 이쁘다. 너 옷 너무 짱인 것 같아. 너 어디서 샀어? 이 브랜드 뭐야?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 탁구 복도 비쌀 수도 있어. 탁구채도 비싸잖아. 관심 없어. 근데 여기서도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요 골프가 재밌어서 치는 거지 허세 아닙니다. 저는요 골프가 너무 재밌고요. 골프를 갔다 온 거를 인스타에 올린 것도 그냥 순수하게 재밌어서 올린 겁니다. 라는 분이 있다면요. 그런 분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 너 골프가 그렇게 재밌다고? 근데 너 집이랑 차는 왜 인스타에 안 올려?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대답을 못 할 것이다. 너는 왜 주구장창 골프 사진만 올리냐고. 너 집이랑 차 사진도 좀 올려봐. 그러면 얼마나 좋아. 너의 그 진정성이 느껴지게. 그러면 안 올릴 것이다. 근데 반대로 돈이 없어도 골프를 쳐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2030이 골프를 무조건 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웬만해서는 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골프를 쳐야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분들이에요. 내 소득을 높이는데 골프가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진 않지만. 내 업무를 하고 내 소득을 높이고 내가 진급을 하고 내가 앞으로 더 많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업무상 무조건 골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력이 중요한 그런 업종이 있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골프를 쳐야죠. 돈이랑 상관없이. 그래서 뭐 대부분 그래도 영업직에 계시거나 아니면 업무상 좀 자산가를 상대하시는 분들은 골프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전혀 허세도 아니고요. 자기 만족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업무죠. 업무로 그냥 골프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곳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지원도 해주고 회사에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세냐 업무냐를 따지는 거는 그냥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우리 직장에서 골프를 치는 게 돈 모아서 치는 건지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막 가라고 막 카드를 들이밀면서 가라고 하는 건지를 따져보시면 된다.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득 증가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시고요. 그런 분들이 또 모으고 모아가지고 무리해가지고 골프 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될 것이다. 특히 집도 없고 뭐 아직 돈도 많이 모으고 좀 앞으로 미래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 2030 세대들 입장에서는 골프 치지 마라. 이게 2030 세대들이 할 그럴 일들은 아니다. 이런 글이 있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과시는 결핍이다. 인스타 보면은 맨날 남친 자랑하는 애는 늘 연애 기간이 짧고 맨날 명품 자랑하는 애는 엠빵한 거 월급 들어오는 날 돈 겨우 보내주고 맨날 대기업 다니는 거 티내는 애는 대학 막상 그냥 그런 데 나왔다. 당연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딱 맞는 말 같아. 뭔가 통찰이 느껴지는 글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남한테 과시한다는 거는 내가 그게 없기 때문에 과시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사연으로 돌아오면은 이 분은 결국에 나는 대기업에 들어왔어요. 대기업이고 2년 차고 지금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 동기들이 지금 미쳤어. 이 커뮤니티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야. 갑자기 뭐 연봉 뭐 6천, 7천 될까 말까 하는 애들이 골프를 치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파인다이닝 다니고 있고 갑자기 무슨 뭐 차를 뽑는데 뭐 벤츠를 사네 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고 같은 업종이야. 근데 나만 다른 길을 가? 아, 이거 너무 두렵습니다. 이게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회사에 들어갔을 때 80%, 90% 저축을 하면서도 당연히 다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옷도 안 사고 뭐 술도 못 먹고 친구도 못 만나고 하면은 당연히 힘들고 두렵죠. 내가 뭔가 낙오자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근데 여기서 좋은 하는 표현이 있어. 저희 엄마도 많이 했던 얘기인데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80년대, 90년대 생들은 들어봤을 텐데 엄마들의 특. 야, 그러면 남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냐? 이런 말 많이 하시죠. 할머니도 많이 해. 야, 그럴 거면 남이 죽으라고 하면 너 죽을 거네. 그럴 거냐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남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게 왜 두렵냐면요. 이거요. 남의 도움을 기대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커뮤니티 집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기대를 하는 거죠. 얘네들이 날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근데 얘네랑 척을 지면 그 도움을 못 받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 않은 거지. 아마 그 10명이 골프 치러 가면요. 그 중에 7명은 가기 싫어. 근데 이 분위기를 깨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가는 애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남의 도움을 기대하지 마. 그러면은 내가 걔네들하고 척지든 말든 상관이 없어. 제가 살아보니까요. 아직 뭐 살 날이 더 많지만 내가 남을 도울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이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인맥 관리를 하면 얘네들이 날 도와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가장 핵심은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갖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걸 갖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점점 와요. 나는 여기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나를 도와주려고. 왜냐면 나는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단순히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잘난 사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 그러면은 인맥이라는 게 다시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바라고 얘네들이 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따라가는 거야. 이 남이라는 존재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정작 중요한 나는 점점 희미해져요. 얘네를 계속 기대하니까. 그러지 마시라. 내가 잘나지면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남이 나를 따라온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정답 같아 보이겠지만 절대 아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대다수가 앞으로 좋은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할 거야. 아니 커뮤니티가 있고 지금 동기들이 다 있는데 단톡방에 10명 있는데 골프 저만 안 쳐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럼 혼자 있어도 돼. 진짜로요. 같이 있기 힘들잖아요. 혼자 있어도 된다. 이런 것도 용기입니다. 미안한데 나는 골프 안 쳐. 나는 지금 난 돈 모아서 집 사야 되고 하니까 못 칠 것 같아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야 미안하다 나는 골프를 안 치니까 나중에 다른 모임 있으면 불러줘라고 나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혼자가 되는 거를 두려워하시는데 혼자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계속 얘네들만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밖에 안 보여. 그래서 얘네들이 내 인생의 전부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든 맞춰주려고 해요. 근데 얘네들을 떠나야지 그 빈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혼자가 된다는 거는 곧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버스가 비어야지 다시 누군가 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저는 너무 힘듭니다. 저는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요. 2년밖에 안 됐고요. 지금 얘네들하고 지내는 게 너무 좋은데 너무 힘들어요 라는 분이 있다면 이 노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장기하 씨가 불렀습니다. 부럽지가 않어 라는 노래인데요. 나온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안 부러워.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생각해보자.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으면 너는 내가 부럽겠지.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내가 그것 때문에 행복할까? 아니겠지. 세상엔 1000만 원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 나는 그놈을 부러워하겠지. 짜증날 거야. 그런데 말이야. 세상에는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 바로 나야. 이런 노래가 있더라. 부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면 비교심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뭔가 꿀리는 느낌도 들지 않는다. 자랑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 난 너가 부럽지가 않아.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아침 모닝콜로 설정하면 되겠죠. 매일 아침 장기하 씨가 당신을 깨워줄 겁니다. 나는 부럽지가 않어 라고 깨워주면은 이게 매일매일이 쌓이면 나는 알아서 마인드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면 그냥 떠나면 되고요. 혼자가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열심히 내 갈 길 가시면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 왜? 그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